저희 이제 문재인과 김정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문재인과 김정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 그 특검 얘기까지도 좀 하시긴 해야 되는데 요거랑 엮어가지고 네네. 뭐 김건희 여사 그 특검에 대한 만행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네네, 그렇습니다. 우기고 있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특검 얘기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뭐 지금 얘기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뭐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좀 약간 나이브하신 분 중에서 뭐 어떤 생각하냐면 야 김건희 여사 죄 없는데 특검 그냥 하라 그래라 뭐 어떠냐 이렇게 뭐 특검 오히려 반대하면은 이게 뭐 가족 자기 맞아요. 부인 방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게 있는데 이준석 주장입니다. 예, 그 뭐 이준석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국힘 지지자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여러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왜 인지하겠습니까? 지금 딱 하는 이유가 올해 1월부터 준비한 거고요. 그렇죠. 이 총선하는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동안 내내 특검보가 그 특검 상황을 브리핑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게 있어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의 진짜 정말 더러운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내 정권에서 그러니까 특검은 이런 거예요. 좀 일단 권력형 비리가 있어야 돼.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검찰이 도저히 수사할 수 없는 그런 거. 사실 저는 BBK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특검을 해줘도 되고 뭐 대북 선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대장동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을 수사할 수 없잖아. 그 당시엔 수사하는 게 특검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 뭐 이런 사건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들이 벽에 부딪히는 걸 해야 된다고.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권력형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김건희 여사 결혼 전에 윤석열 대통령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고 그게 그 주범이 그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다 이제 통장을 빌려준 91명의 전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에 특검하려면 여러분 돈 수십억이 깨지고 뭐 우리나라 국력이 낭비되는데 그거를 여기 특검에 태운다고 이건 미친 일이고요. 이건 해서는 안 되네. 이거 너무 이게 수법이 명백하다는 거야. 선거를 뭐 정책과 이런 걸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김건희만 까서 이기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민주당 애들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짓거리를 생각해 보면 네. 없었던 것까지 녹취록을 가짜로 만들어내가지고 대장동을 윤석열의 몸통이다라고 묶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던 그 문제를 다시 또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나올 게 없는데도 특검하는 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만 MBC 보도되고 YTN 보도되고 그런 거 자체가 저희 여론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딱 표현대로 나이브한 생각인 거죠. 아니 나올 게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특검을 안 받냐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특검에 될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걸 다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그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타이스타제 같은 거예요. 타이스타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특검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시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 타이스타jet이 뭐냐면 우리 국내에 이스타항공사라고 있었어. 이스타항공사. 이 동양의 별이란 뜻인데 이스타. 사장 이상직. 그런데 얘가 갑자기 태국에다가 타이스타젯을 세워요. 그렇죠. 그러더니 문재인 사위를 거기 취직을 시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국은 이제 취업을 뭐 거기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관광 비자로 오래 머물지 못하는데 그 당시 문다혜가 어떤 이유로든지 몰라도 거기 태국으로 이민을 좀 애를 데리고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 네네.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 아빠가 대통령인데 지 아빠가 대통령이고 근데 왜 얘는 태국으로 가야 될까? 정말 뭐 애 교육에 태국이 잘하나? 근데 어쨌든 거기를 가. 그리고 거기서 4천만 원어치 1년에 학비가 4천만 원짜리 귀족 학교를 다니는데 그 돈도 어디서 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 사이가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하는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항공사에 대해서 뭐 관계가 있느냐? 항공 지식이 전무해요. 그렇죠. 30대고 게임 회사 있던 애예요. 근데 이런 애가 무슨 갑자기 그리고 이게 공채에서 취직한 것도 아니고 이메일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특채를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이상직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전에 경선 떨어져서 이제 국회 못 되는데 갑자기
중소기업청 이사장이 되잖아. 그렇죠. 중소기업 진흥회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사의를 갖다 취업을 시키고 자기는 높은 승승장구해. 이상하잖아. 누가 보든지 간에 뇌물이죠. 이런 거야말로 뇌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타이스타 제시 그러면 뭐 이 사위 덕분에 뭐 승승장구했냐? 아니야. 그냥 계속 찌그러지다가 잘 안 돼. 그냥 별로 회사도 실적도 별로 없어요. 실적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위장 회사야. 그런데 민주당 김의겸 같은 애들이 뭐라 했냐면 민주당이 이 타이스타 제는 이스타제트하고 아무 관계 없는 회사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민주당이 왜 망했느냐? 지네들이 집권을 오래 할 줄 알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대 대놓고 합니다. 아니, 정말 타이스타 제시 이스타항공과 관계 없다라고 우기려면 이름을 달리 줘야지. 뭐 예를 들면 타이 뭐 웨스터젯 이렇게 해야지 다른 회사구나 싶은데 이스타젯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써. 그럼요. 그리고 거기 태국 딱 거기 가봤어? 타이스타 가봤어? 안 갔어요. 그 회사 가보면 이스타젯이 그냥 이스타항공 그게 로고가 막 있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이스타항공 표도 팔아주고 막 그래요. 막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실제로 돈도 거기 빼돌려 갖고 타이스타젯을 세우는데 돈을 댔어요.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이스타젯의 사이가 취직한 거는 뇌물입니다. 100% 그거는 뇌물이. 문재인이 정말 이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김정숙도 알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족인데. 근데 타이스타젯 항공사 거기서는 대통령 아들이야 몰랐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 이제 그 이상직한테 네. 그렇게 이제 자기 그 문재인의 사위를 채용을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박석호 네. 타이스타젯 대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박석호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박석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구형이 3년이 된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박석호 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상직이가 자기는 일단 그 문재인 사이인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재인 사이인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국감에서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제서야 내가 문재인 사이인지를 알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상직이가 박석호 대표한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 지금 사위한테 월급을 800만 원 가까이 줘라. 그리고 월세까지 350만 원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태국이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뇌물이었던 거죠. 태국이 물가가 좀 우리보다 조금 싸기 때문에 저는 네. 1,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뭐 충분히 뭐 먹고 산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능력자도 아닌데 이렇게 연봉을 많이 준다는 것도 더구나 전무 뭐 상무 이런 거 진짜 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특검을 하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수 옷 옷도 그렇고. 김정수 옷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옷을 어떻게 자기 돈으로 감당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그래서 아까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 댓글창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진짜 이를 갈고서 진짜 그렇게 난리를 쳤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 같은 거를 퍼뜨리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를 맞받아치고 강력하게 특검 같은 거를 외친다라고 하면 이준석 같은 애들도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뻔한 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 신당 지 어떤 정책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팔아먹는 짓거리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준석이가 당대표였을 때 이재명의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특검하자고 외쳤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준석 대장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거 성남시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일인 것 같다. 재량권에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이준석인데 그 이준석이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속내는 사실상 민주당의 더 탐사나 더 참사가 뭐가 됐든지는 이런 저질스러운 애들이 하는 주장과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기 문재인 사위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하나만 더. 네, 말씀하시죠, 교수님. 네. 그 문재인 사위가 전에 이제 게임 회사에 다녔어요. 근데 네. 게임 회사 이름이 되게 이제 야리꾸리한 그런 게임 회사 이름이 이상했는데 네. 그거를 갖다 사위가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새로 짓자고 해서 토리 게임스라고 해서 바꿨어 이름을. 근데 이제 왜 토리 게임스는 뭐냐? 문재인 입양한 강아지 이름이 토리잖아요. 양산 개벌인인데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뭐냐? 문재인 그 게임 회사에서도 문재인 사인지 몰랐대. 그러면 왜 그 게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가견도 없는 애가 왜 거길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럼 그 집안이 빵빵하냐? 아니야. 그 집안이 아버지가 목욕탕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만한 뭐 아무 건덕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취직이 딱딱 되고 아무도 그 문재인 사인지 모르고. 맞습니다. 얘는 대체 어떤 인간인가요? 뭐 투명 인간인가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어디서 했더라? 그 전주지검에서 이걸 조사했는데 이상직이니까. 근데 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냥 대충 뭉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권 바뀌고 이제 이게 열심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거를 되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경호 대표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운동권 내내 항상 이제 그 약간 삶의 체험 같이 느껴왔던 게 확실하게 진짜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방을 제대로 찔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이슈 선점을 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되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카드가 사실 딱히 없어요. 네, 딱히 매번 그냥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밖에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걸고 넘어지려고 했다가 다 그거는 막혔으니까 김건희 여사 이슈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뭐 김정숙 이슈가 됐거나 지금 이상직과 관련된 문제, 문다혜랑 관련된 문제, 이 사회랑 관련된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치기를 할 수 있어야 맞아요. 그래야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뭐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받아낸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부인 특검이니까 그러면 김건희, 김정숙, 권양숙 이 셋. 권양숙은 뇌물 받았잖아. 좋다. 그러면 권양숙은 뇌물하고 김정숙은 옷값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그러면 주가 조작금 뭐 같이 묶어서 하든지 그래, 그런 식으로 하자고. 뭔가 되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김정숙은 양산에 지금 책이나 팔고 앉아 있냐고요. 양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또. 진짜. 어디 또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삼총리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삼영부인. 같이 묶어가지고. 삼영부인 특검. 이걸로 맞받아서 하자. 뭐 싫으면 총선 끝나고 하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뭔가 우리가 딜을 해야지. 대치기를 할수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성윤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성윤급의 그 정말 정권에 충실하게 사냥개 같은 그런 놈이 특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 민주당이 정해. 민주당이. 그렇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그걸 50억 클럽을 정하거든요. 그 지금 댓글에 나오는 것처럼 김혜경도 추가하자고 당연히 맞는 얘기죠. 김혜경 법과 관련된 것도. 김혜경은 검찰 조사를 너무 잘 되고 있어. 검찰 조사에 그래. 김혜경도 특검하자. 네. 그러면 사형부인 특검. 좋습니다. 영부인은 아니죠 김혜경. 그러네. 야 그러면 김혜경 쩌리 빼고 그러면 삼영부인과 쩌리 하나 해서 특검하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먼저 제안을 해야죠. 맞죠. 국민의힘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사실 12월 말쯤 돼가지고 나올 게 뻔했기 때문에 뻔했죠. 그 전에 먼저 선수를 뭔가를 쳐놨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딱 찔러놨어야 되는 건데. 아니 특활비 같은 거를 이미 기록물로 다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거 공개하자라고 강력하게 그렇죠. 통일부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뭐 우리가 뒤져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김준수 특검 해가지고 옷값 얼마 썼냐, 장신구 얼마 썼냐, 왜 도대체 그거 기부할 때 그때 진주 뭐 반지 같은 거 뒤로 돌렸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밝혀내야죠. 그리고 여러분 김정숙이 입은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모델들이 입은 되게 비싼 옷이고요. 비싼 옷이죠. 더구나 우리 정숙 여사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옷값이 1.5배, 2배 정도 더 들어요. 옷값만 해도 그 비싼 옷감이 더 들었다니까. 아니 왜 내 말 안 믿어? 사실은 그게 2배가 아니라 4배 정도 더 부피가 제곱이잖아. 제곱 이 면 제곱. 왜 김준수 편을 들지? 알겠어. 좌파야? 정말 그 특활비 그거를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자유일보가 보도한 그 관봉권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것도 조사해야 돼. 맞습니다. 옷 살 때 관봉권으로 냈다며. 그것도 조사해야 돼. 저희가 그래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일방적으로 당하면 안 되고. 되치기. 그렇죠. 되치기를 좌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점이 오늘 저희 방송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